안녕하세요. 로봇공학 11주차 1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는 잘 보냈지요? 이제 5월도 중순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서서히 출석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게 되시죠? 그 다음에 14주차나 15주차쯤 되면 줌으로 기말고사를 볼 계획입니다. 대표께서는 저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서 그냥 적합한 날짜, 효율적인 시험 방법을 논의를 해서 학우들이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어, 합시다. 자, 강의 자료 넘어갑니다. 우선 그 강의 자료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선 산업용 로봇에서 아크로봇 요 바로 전쪽에 뭐가 있냐면 그 핸들링이라든지 범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자료 내용만큼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핵심 내용은 1학년 2학기 때 실습으로 커버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이 아크로봇 개요로 넘어왔습니다. 음, 이 아크로봇의 개요 하면은 이론적인 부분과 그 실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실습을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하기 위해서 1학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을 조금 강화하도록 할게요. 자, 자, 우선 목차가 쭉 있는데요. 아크용적 패키지, 뭐 국제어 스텝, 아크용적 패키지, 신이글공법, 뭐, 모토패 W에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글공법, 뭐 이렇게 차이암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이유 또는 배경,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음, 그럼 실질적으로 이 로봇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또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이 아트용적 로봇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개인 자동차, 또 공용 자동차, 대중교통 자동차, 이 아크용적이 없으면 솔직히 안 되는,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2, 30년 전에는 뭐, 아크 로봇이 비중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주로 사람이 용접을 하고, 수동 용접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수동 용접을 로봇으로 변환할 그 타이밍, 시작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투자 비용의 부담감. 그런데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적용하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또 이 로봇이 얼마나만큼 그 시키는 대로 잘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BMW, 삼성,
루너죠. 국내에서 그렇게 5개 정도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는 더 많이 있죠. 일본 도요타, 혼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포드, 굉장히 많죠. 벤츠, BMW. 로봇 제조사들은 이 로봇이 없으면 또 악용력이 없으면 자동화 기술이 안 됩니다. 생산을 못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이 이 악용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악용적 패키지, 모토팩의 라인업 이렇게 있는데, 악용적 패키지. 악용적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요거다 저거다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악용적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이 패키지. 이 패키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상품화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토팩의 라인업. 모토팩은 뭐냐면 여기에 그, 어, 네임입니다. 네임. 상품명의 네임. 라인업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쭉 라인업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여기에 로봇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로봇은 여러분들이 조작해서 궤적을 만들어 내는 도구와 수단으로서 이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용접하기 위해서는 이 아쿠웨이 용접 파워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X350, 그다음에 SR350, RT500, SR500 이런 식으로. 또 이 위에도 수많은 용접 파워 소스가, 즉 용접기가 수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것만 해도 한 8기종, 9기종, 야스카와 것만이. 그 이외에도 오스티아의 독일의 용접 파워 소스가 수많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프로니우스라고 하는 그 빨간색 용접 파워 소스가 있습니다. 스타 로봇은 그 프로니우스하고도 인터페이스가 되고요. 또, 안메이커도 인터페이스가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 자, 여기서 보면 용접 좌측에 이 기능과 용접 품질이 있고요. 우측에는 대상 터너가 있어요. 이 대상 터너는 뭐냐 하면, 여기 0.6, 1.6, 3.2, 4, 12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그 철판의 두께를 얘기합니다. 0.6mm, 1.0mm, 3.2mm, 4mm, 12mm. 단위가 미리로 되어 있죠. 자, 즉, 여기에 보면 파란 그 사각 안에 글씨가 적혀 있죠. 자, 4mm, 12mm 이상은요, 자동차 쪽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왜? 차를 가볍게 만들어야만이 연비도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0.6에서 3.2mm. 그렇다고 너무 약한 것만 만들다 보면은 충돌했을 때 안 좋은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의 그 디자이너들은 안정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 설계를 하고 있지요. 자, 4mm, 12mm 건설기의 농기계정, 조선, 철골. 자, 여기서 조선이 나오죠. 요즘, 조선업계가 상당히 활황이죠. 미국의, 선박들이 하도 노후가 돼가지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일본, 한국, 중국이죠.
네, 중국은 견제를 지금 미국이 많이 하고 있죠? 자, 별도로 치고요. 우리가 자동차 0.6에서 한때는 자동차 바디, 네, 시트, 자동차 서스펜션.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엔진 마운트, 엔진을 지지하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얘기 한두 가지만 들었고요. 자동차의 모든 부분을 기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능과 용접품들, 새로는. 자, 밑에 있는 거는 XR350, 위에 있는 거는 X350.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학교를 나오시는데, 605호에 가면은요, 605호에 가면은 로봇과 용접기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1학년 2학기가 되면 이러한 그 용접 파워 소스로 강의를 듣게 됩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실습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극적 스펙터 아크론적 패키지라고 나오는데 극적 스펙터. 자, 와이어 시천 컨트롤러 모토맨 AR1440. 자, AR 아크로보트 1440. 1440은 뭐냐면 로봇 센터에서 암에 최대한 뻗을 수 있는 리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토로la X350. 요거는 어, 용접 파워 서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워낙 고가인데요. 여기 서버터치 유닛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서버터치가 있는데요.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고 정말 필요한 고객만 어, 사용하는데요. 자, 무슨 뭐냐면 극저 스펙터 압도인데 패키지예요. 스펙터 절감률 최대 90%. 조건은 CO2 용도 250A 1대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법을 적용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글공법 로봇 및 제어기 극저 스펙터 용접 이글공법을 채용한 아크용접 패키지입니다. 아크용접 패키지. 자, 서버터치의 특징 사양. 자, 여기에 보면 로봇이 청색 로봇이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서버 후면부 유닛이라고 해서요. 와이어를 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치 케이블을 경유를 해서 여기에 토치가 있는데 이 토치 내부에 서버 모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요 부분. 요게 서버 모터입니다. 서버 모터로 와이어를 공급해 줍니다. 자,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스테핑 모터라든지, 서버 모터가 아닌, 음, 일반 모터로 사용을 하다 보니, 파라메타가 적고, 또, 엔코더가 없다 보니 피드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공급 모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버 모터로 하다 보니,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장점이 갖고 있습니다. 용접병을 상향시키고 이불 공급의 적용 범위를 확대를 했고 대형 로봇 기종 확대를 하고 있고 또 메인테넌스성의 향상, 즉 유지보수의 향상을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용접도 향상인데요. 성급 유닛과 터치를 일처화해서 보다 고응답력을 갖는 와이어 공급제를 실시한다. 자, 성급 유닛과 터치를 일처화해서 즉 과거에는 한국 유닛은 여기에 있었었고요. 토치는 당연히 토치 끝단에, 암 끝단에 이제 있었지만은, 이 서버 토치 같은 경우는 이 토치 옆에, 에, 서버 모터, 즉, 성급 유닛을 가깝게 거의 리얼타임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일체화 했다는 얘기예요. 즉, 만약에 모터가 이 뒤쪽에 있으면 이 와이어 끝단과 이 모터의 거리가 한 1.5m 정도 1.3m 정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 돌리면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돼요? 딜레이 타임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브 모터를 이 앞쪽으로 옮겨서 코치 앞쪽으로 바로 옆으로 옮겨서 거의 리얼에 가깝게. 그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법의 원리해서요, 어, 살짝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290법은 약자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인한스드 아크로보트 웰링 포 로우 스페타 해가지고 저스페타, 극저스페타를 위해서 아크 로봇, 아크 용접 로봇, 즉 확장된. 그래서 요거의 초성을 따서 EAGL, 이글 하면 여러분 새 종류가 이글이 있지요. 즉 스펙터를 최소화한 하나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글 공법은 와이어를 정방향, 역방향으로 반복 공급 제어하는 것으로 스펙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종래 미그, 매그, 시옷 발달 응접은 아크, 네, 단락이 되면서 아크 발생되기 전에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녹기 시작합니다. 녹기 시작하면서 뭐가 발생을 해요? 폐가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글 공법은 아크, 단락 하면서 여기에서 Y를 살짝 역반영시킵니다. 역반영. 그러면서 아크가 발생하면서 Y는 다시 정방향으로. 자,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제어기술이 이제 이글공법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보통 이렇게 제가 단락, 아크, 단락, 아크라는 표현을 시작했는데요. 이 단락 아크는 보통 그 주파수가 관여가 됩니다. 즉, 기존의 CO2 단락 용접 같은 경우에는 1초에 한 40회에서 50회 달라가기를 1초에 4, 50번. 이글공법은 1초에 50번 정도, 약 3배 정도의 정밀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놓을게요. 여러분들 집에 형광등 같은 거 있지요, 그죠? 자, 형광등은 어, 주파수라는 게 있죠? 60Hz 형광등을 이렇게 사양을 보면은요, 60Hz라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60Hz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초에 온, 오프를 60회 한다는 얘기예요. 1초에 60번을 하지 않고 한 번 온오프를 하면 껐다 켜지고, 즉, 또 딱 할 때 켜져 있는 형광등이 오프, 꺼지죠. 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초에 60회를 온오프를 하면은 우리들 눈에는 계속 켜져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자, 요거 이해를 일단 하면 이 내용들이 이해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1초에 4, 50회 정도. 이글 공법은 1초에 150회 정도. 자, 이게 했다 되면 이 뒤에 또 그런 동영상이 좀 있습니다. 자, 4니다 이글 공법은 용접 시에
와이어를 정역 방향으로 반복으로 흥급 제어하는 것으로 스펙트를 적용합니다. 이게 종래용법입니다. 종래용법이 이글용법입니다. 자, 와이어 성급을 해주죠. 와이어 정방향, 역방향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방향 앞으로만 내보내는 거죠, 와이어를. 그래서 스펙터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글 공법은 와이어를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요거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펙터를 발생하는 거를 미리 차단하는 거죠. 그게 핵심 기술입니다. 이러한 제어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습니다. 자, 그다음, 스펙터 발생량의 절감한 결과물입니다. 모토웰드 F350, 자, 모토웰드 이글, 이렇게. 양이 확실하게 달라지죠? 0.91보다 0.024.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종래 달러 용적, 그 다음에 이글 공법. 자, 이걸 본다면, 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튀죠? 자, 그냥 이글 공법 한번 볼까요? 회사량이 달라지죠? 자, 이건 CF 가스입니다. 입니다. 자, 이글 공법, 이글 세븐의 특징. 자, 고소공작적 용익 향상, 대응성 향상, 사용법 확대.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서버 통곡 장치에 들어가 있는 통곡 모터의 종류가 일반 스태핑 모터가 아니고, 서버 모터로 한 서버 모터를 적용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단점은 하나 있어요. 좀 고가다라는 거.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종래 이불공법이고 또 새로운 이불공법이 되었죠. 음, 퍽, 퍽. 요게 지금 이제 아크 길입니다. 고속 카메라로 찍은 건데요. 자, 요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다음, 좀 빠르죠? 빠르고 아크 장도 적정한 아크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크장이라고 뭐냐 하면, 이렇게 이 워크가, 모재가 있는데요. 이건 와이어예요. 와이어하고 모재 간에 빨리 하얗게 나온 게 뭐냐면, 아크, 1200도 정도 되는 온도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그 길이고요. 한 1.5에서 한 2.5mm 정도 될 거예요. 과거는, 중매는 어떻게 돼요? 느리죠? 조금 느리죠? 똑같이 4천 프레임으로 찍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과거 거는 길죠. 이게 한 3mm에 3.5mm 정도. 실 이글 공법은 1.5에서 한 2mm, 2.5mm 정도. 왜 그러냐면, 이게 크면 클수록 모재의 이별이 강해집니다. 이별이 강해지면 용적 모재는 변형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조립할 때 공차가 상당히 많은 오류가, 미끼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뭐 용입상산, 뭐 CO2 겹치기, 요것은 용입이라고 하는데요. 아크장을 단축을 해서 지향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용입량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종래 이불 공법. 요게 이제 와이어경은 1.2mm도 했고 판후는 3.2, 3.2 이렇게 요 위에가 3.2, 밑에가 3.2 용접 전류는 250, 그다음에 용접 속도는 1분에 60cm를 달린 거예요. 로봇의 용접 속도는. 자, 여기에 보면은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여기 선이 하나 있죠? 자, 요게 윗판, 아랫판입니다. 윗판, 아랫판. 그래서 요거에 이렇게 로봇으로 앞 용접을 했는데요. 요게 용입 깊이가 된 겁니다. 요게 1.2mm. 요거 신공법은 요 깊이가 1.85판, 약, 약 50%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의 가벼우면서 어떻게 돼요?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했을 때 운전자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이렇게 T자 우유, 즉 T자 우유, 음, 그 필렛 용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용접 품질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그 조건 중에서 그 필렛이면 이렇게 밑에 상판, 아니 하판이 있고 상판이 있죠? 하판, 상판. 이 갭이, 요 부분이 갭이 0.5라는 얘기예요. 0.5, 1.0, 1.5. 근데 종래의 방법, 종래 공법은 0.5일 경우에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나마. 1mm일 때는, 이 갭이 많이 발생될 때는요, 타고 넘어갔죠. 1.5일 때는 아주 오버클로 해버렸죠. 그럼 100%다 불량이에요, 그 두 개는. 그런데 신공법에서는 1mm일 때 안 넘어가죠? 왜 그럴까요? 아크장을 단축했기 때문에. 자, 우리 개가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음, 자, 이게 CO2 겹치기 용접인데요. 이 용입이 고속 용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와야경 1.2mm, 판 두께는 1.6D, 용접 전류는 250A, 용접 전류는 1분에 130cm로 달렸는데요. 요 앞에 있는 거 보면 용접도 70이었죠? 자, 요거는 130. 약 2배 가까이 가는 거죠. 요거를 좀 더 배경을 얘기한다면 하루 8시간 작업할 거를 4시간 만에 끝난다는 얘기죠. 시간은 보통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고도 용접에 있어서 그 용인량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50% 이상의 확보를 하기 때문에. 자, 1강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2강 시작하겠습니다.